전체 인구가 2070년도 되면은 뭐 물론 예측입니다. 3,70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한 5,200만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이제 총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 중에서 3,700만 정도 중에서 65세, 1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반, 65세 이상이 반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65세 이상이 되는 이분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세부터 65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속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업, 모든 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다. 군대도 지금 저희들이 뭐 60만 군대 하다가 지금 50만 미만으로 줄어드는 이유가요. 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군에 가는 그 남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군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대학도 계속 이렇게 입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지방에 가보니까 수도권은 좀 나은데 지방은 입학생의 정원 충족률이라는데 입학생이 만약에 100명을 받을 수 있으면 매번 이게 줄어들어요. 네. 지금 국내는 이제 인구가 5,200만을 피크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이제 줄어나가는 건데요. 해외는 어떻게 되냐면은 70억 했는데 지금 80억이 넘어가요. 네.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90억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90억까지는. 해외 시장은 계속 커지고 국내 시장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 명.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양발 하나 만들었는데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안에 떳떳하게 되고 또 양발을 신어야 되는데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은 안에서 시원하게 쿨링이 되는 양발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이 양발을 한 켤레를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면은 80억 켤레가 팔려요. 80억 켤레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내를만 대상으로 하면은 이게 5천만 켤레에서 4천만 켤레, 3천만 켤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좁은 시장,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안에는 이 태평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산에 각가지 물고기가 살고 각가지 위험도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내가 하여튼 1등을 지향하면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내가 가진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뺏겨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도 그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가게에 어떤 가족이 어머님, 아버님은 이 작은 구멍가게 하시고 거기서 담배 팔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마트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만 해도 그 빵집 중에서 누구 빵집, 뭐 홍길동 빵집 해가지고 하는 게 많았었어요. 다 없어지는 거죠. 뭐 뚜레쥬러, 파리바게뜨 이런 거대 이렇게 자본이 돌아오면서 이런 현상이 글로벌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빵집을 계속 내 이름으로 홍길동 빵집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내가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너무 빵이 맛있다. 이 빵을 먹었더니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 빵만 사간다.
그러면 뚜레쥬를 이길 수가 있어요. 파리바게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뚜레쥬나 파리바게트 이런 데 경쟁이 안 되냐면은 거기는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기계도 만들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혼자 빵집을 하면서 실력이 없다면은 내 빵이 가격도 싸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밀가루도 작게 사야 되는데 거기는 대량으로 사니까 밀가루를 우리보다는 훨씬 싸게 사고 또 빵 굽는 기계 그다음에 연구도 더 많이 해서 훨씬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내가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갈 때도 글로벌의 시장의 어떤 넓어진 시장은 기회가 되는데 실력을 못 갖추게 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기회 요인이냐?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진짜 1등만 한다면은 어마어마해요. 라면 공장도 요즘은 라면에 대한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라면, 무슨 라면 해서 계속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취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은 잘하는 분야에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한국인은 근면하고요. 진취적이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밤을 새고 열심히 하는 이 민족성에다가 또 재료 기반이 뛰어나요. 한국은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을 하는데 한국은 시제품이라 해서 샘플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데 한국은 이렇게 작은 중소업체도 갖다 주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낸대요. 근데 미국은 그 제조 기반이 없으면은 미국에서 작은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야 돼. 그러면은 샘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또 한국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또 미국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런 그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버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제조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면한 근로자들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게 뛰어나니까 한국인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로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성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위기 요인은 많죠. 위기 요인은 이제 해외라는 게 우리가 일단 첫째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두렵고 그 나라 가면은 뭐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죠. 그다음에 말도 잘 안 되죠. 그다음 어디에 지리가 우리는 뭐 각종 서울 시내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무슨 위험 요인이 있는 줄 아는데 해외로 나가면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이 좀 커지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1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을 지향해야 되는데 한국은 의대, 법전원 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게 오히려 또 위기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늘려 있는데 그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장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고 한국 시장이 위험 요인이 적다. 위험 요인이 적다. 오히려 여기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위기다. 위험을 피해 갔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위험을 피해 갔는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해외로 나가야지만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또 해외가 더 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해외 시장에 가려면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한국 경제
해외에 답이 있다. 국내 시장은 계속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이 해외로 나가는 데는 첫째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해외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개방형 갔을 때가 훨씬 국운이 형성했었어요. 쇄국 정책을 편 데가 언제죠? 근대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했죠.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이 다가오고요. 광개토 대왕 아시죠? 이분은 북방 정책을 폈잖아요. 북으로 계속 가니 그때는 우리 영토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주까지도 우리 영토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삼국 통일이 되면서 또 국내로 돌아다 보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죠.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정책을 펴자. 그래서 신광개토 세계 경영 전략을 써야 된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 한마디를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 민간, 정치권 똘똘 뭉쳐가지고 이 글로벌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협업하는 이런 회의체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해외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국가한테 도와달라. 내가 또 해외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가 도와달라. 국가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이 해외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외 나가서 이런 걸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에서 취업 잡기도 어려운 어떤 여성분이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로 가서 그 멕시코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한국 분이 가서.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환경뿐만 아니고 국내 환경도 경제가 안보, 문화가 다 연결되는, 융합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왜냐? 그 보시면은 한국 드라마가 유행을 하니까 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고 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또 찾게 되고 또 한국 무기를 잘 팔고 이러니까 한국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냐. 해외 나가 보니까요.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한국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TV만 보고 그냥 자기들만 말로만 듣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게 꿈이에요. 유럽에 가면은요. 한국 한번 가는 게 꿈이래요. 한국을. 그럼 한국이 얼마나 안전해요. 한국은 진짜 뭐 새벽에 다녀도 안전한데 해외 가면은 새벽에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네. 그런 나라 비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모든 일을 글로벌로 보는 거죠. 모든 시각을. 왜 그렇게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게 나의 일일까요? 나의 일이 아닐까요? 나의 일이 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의 예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금리를 안 올리면은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다 이전하니까 한국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으면 내 금리가 올라가요. 네. 이게 글로벌 시대예요. 이제는 이 세계가 뭐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 미국 거고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 일어나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한국한테 나의 영향을 미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식 그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항상 글로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쓰시고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알면은 돈 벌 기회도 많고요. 돈을 못 벌 기회도 또 그런 위기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이 금리 올린다. 다음에 올릴까 안 올릴까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글로벌화 돼가지고 미국이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 같더라.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에 미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뛰어요.
팔고 돈 벌 수가 있어요. 네. 글로벌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게 하고 나의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글로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이게 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각에서 국내 시각만 보는 게 아니고 매사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면서도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시점에 주식시장이 확 감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글로벌 전략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한국은 아직도 글로벌이 약해요. 우리가 한 17개 정도 정부 부처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 부처가 해외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가 우선 생각나죠.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부처마다 조금씩은 하는데 해외, 대외적인 걸 집중해서 하는 데가 외교부도 아마 외교부 전체 업무 중에서 대사관은 해외 업무를 담당하지만은 본부의 직원 중에서 국내 업무, 해외 업무 따지면은 해외 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분야는 더 해요. 경제 분야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분야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데가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전담하는 부처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국내 업무보다는 해외 업무에 집중해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가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국내도 주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주고 또 학생들한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외 경제협력처, 대외 경제부가 되든 대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처 장관님, 차관님, 국장들은 계속 해외로 다니면서 해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업을 진출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한국하고 해서 수출도 잘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하고 같이 자매 부처로 만들어서 외교부하고 같이 나가면서 해외에서 이 장관님은 계속 해외에 살아라. 국내에 오지 말고 해외에서 계속 정보도 모으고 해외 기업인들 도와주고 해외 다니면서 애로 풀어주고 해서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그 부처에서는 무슨 통상 업무, 대외 경제 협력 업무, 대외 개발 업무, 수출하는 업무 망라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글로벌로 나가자. 그래서 기업도 잘 되고 우리 청년들 나갈 때도 대사관에서 일일이 좀 보호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 전화하면 다 나서서 내일처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전략을 써야 된다. 그다음 대학도 좀 구조 개편해야 됩니다. 대학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1등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대학에 저는 저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A 대학은 베트남을 완전히 연구하는 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 가기 전에 궁금하다.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가는 거죠.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에. 그러면 그 과에서 베트남 언어도 좀 배우고 베트남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좀 배워가지고 나는 아예 베트남 가서 사업하련다. 베트남이 아주 열심히 하고 근면하고 이러니까 베트남 가기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베트남어과가 아니고 베트남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정부가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 대학은 베트남 국가를 전담하고 또 B는 저쪽 이디오피아 내가 이디오피아에 관심이 있어서 이디오피아 가려고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든 거기 여행을 하든 거기 가면은 이디오피아의 모든 정치 상황 그다음에 경제 상황 어디 볼거리가 다 있는 거죠. 데이터가. 또 어디 가면은 또 우즈벡 자료가 다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전략을 해야 된다. 대학도. 그러면은 그 글로벌 국가하고 관련돼서 모든 비즈니스를 다 거기를 통로로 해서 대학생들도 내보내고 기업들 갈 때도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거기도 통해서 또 정보도 받고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진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랭귀지,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영어는 기본, 그 다음에 뭐 아랍어, 스페인어든 불어든 중국어든 하나를 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공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말을 할 줄 알면은 그 나라 가서 얼마든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미주개발은행이라고 남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담당하는 그 은행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스페인을 만약에 한국말처럼 잘하면은 한국을 잘 알고 이러면은요. 남미 쪽에 한 23개 나라 정도가 있어요. 스페인어를 쓰는 작고 큰 나라들이. 이 나라에 여러분들 다 가서 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한국어 알기를 1번으로 여긴다니까요. 내가 한국을 잘 알면은 한국에 그 사람들 데리고 와도 돼요. 그 다음에 좀 한류하려고 하는데 수출도 가능해요. 거기다 식당 낼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또 저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햇반. 네, 햇반 이렇게 가서 무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더 했던 게 우리 그 커피 프림 있죠. 이렇게. 여기 커피 하나에 믹서로 다 돼가 있는 거 남미에 가서 이렇게 하나 그거 계시면 최고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 다 되잖아요. 네. 또 그 사람들은 뭐 아메리카노 해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커피 믹서 하나 봉지에 딱 해가 따뜻한 물만 해가 딱 주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라면을 가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려면은 랭귀지를 잘하면 돼요. 랭귀지. 그래서 청년들 무조건 랭귀지 하세요. 랭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 드릴까요? 랭귀지를 우리는 어렸을 때는 우리는 눈으로 랭귀지를 했어요. 항상 입으로 안 하고 눈으로 읽고 이거 잘하는데 이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하려면 입으로 해야 돼요. 자꾸 중얼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똑같은 문장을 한 100번 읽어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발음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룩두룩 이렇게. 한국말도 안 쓰면 못해요. 네. 한국말도 한 1년 아예 안 써보십시오. 한국말 하는데 입이 잘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 진짜예요. 언어. 그 다음에 언어 중에서도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베트남에 있는 그 현지 언어를 쓰는 게 또 더 좋아요. 현지 언어를 쓰면은 시장에 가더라도 그 언어로 하면은 우리 할 때 이게 가격을 비싸게 안 받아요. 진짜예요.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가 보면 훨씬 이렇게 잘생겼고 맞는데요. 이게 베트남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베트남 사람이 되고 또 한국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우리처럼. 그런 분이 와서 한국말로 하면은 베트남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보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이 바지 세울 생각을 못 하죠. 다 아니까. 한 외국인 오면은 약간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되니까 랭귀지를 하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랭귀지 하면 좋아요. 일본어 좀 배워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말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일본 관련해서 무슨 비즈니스 하는 데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언어를 많이 하면은 이 뇌도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니까 언어에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플랫폼이에요. 언어를 잘 사용하면은 해외 진출하는 최고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어 잘 하면은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전공하고 상관없이 언어를 좀 집중하자. 언어를.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 개인은 이 해외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뛰어야 돼. 과감하게. 그 나라 갈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다는 조심해야 될 게 이 안전 문제예요. 안전. 왜냐 그러면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모르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안전만 조심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해외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거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4강하고 5강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어쨌거나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해외가 두렵지 않다. 나는 해외 나가는 거 뭐 상관없다. 그걸 두려워하면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글로벌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글로벌 시각, 그 다음에 글로벌 도전의식, 진취성, 이런 걸 키워야 돼요, 이제는. 이제 국내만 있기보다는 나는 해외로 나가겠다. 해외로 나가겠다.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젊었다면은 내가 원하는 나라 딱 정해가지고 가서 내가 공짜로 가서 일을 해줄 테니까 우선 재워달라. 먹여만 주면은 내가 있겠다. 이런 진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그 나라를 알게 되고 이제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다음 두 번째, 미국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미국의 워싱턴 DC가 수도예요. 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본 거죠. 수도가 미국의 수도가 커졌을 때 보니까 그 이스트라고 동쪽에, 우리는 말하는 동쪽에 보면은 여기 흑인 타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은 포토맥 강이 흘러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게 도시가 커지려면 동쪽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포들 보고 농담 삼아서 이 흑인가에 집을 좀 사놓으시라.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이 뭐 잘 모르는 분들, 미국에 오래 계신 교포들이 왜 그걸 사냐는 거야. 지금 거기 뭐 흑인들이 이 빌딩에다가 막 이렇게 칠해 놔놓고, 붉은 글씨를 막 칠하고 렌트도 안 되는데 왜 사놓느냐. 제가 3년간 있었는데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워싱턴 시장이 이쪽을 쉽게 말하면 다 흑인들 이주시키고 도시 재생을 했어요. 빌딩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거기 만약 집 사는 같으면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글로벌 나가서 진취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어떤 개발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은 신경 쓰라고. 안전만 잘 문제가 없으면은 과감하게 해외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언어를, 가기 전에 언어 배우면 더 좋죠. 아니면 현지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에서 한국하고 뭐 무역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4강, 5강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지에 뛰어들어라 이거죠. 현지에 가서 한 1년, 2년 자기가 목표를 하고 미리 사전에 그 나라에 아까 그래서 대학에 그런 학과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가 자료도 받고 연구를 할 건데 그게 없으니까 우선 인터넷으로 대사관을 통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나라에 가서 내가 뭐를 준비를 하고 뭐를 봐야 되겠다. 이 나라에 관심 있는 게. 그래서 가서 현지에 가서 뛰어들어서 경험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친척이 있다면 더 좋은 게 친척들 통해서 상황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뛰어들면은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어요. 진짜 많은 기회가 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각각 있잖아요.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로 나가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자. 그다음에 해외로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이 나라에 뭐를 한국에서 가져가면 좋을 건지 이런 식 시각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글로벌 나가서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릴까요? 제가 그 2012년도에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에 라면 공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진짜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겨울에 추우니까 라면 떳떳하게 하나 해가지고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진짜 그러고 나서 신라면가 대박 났어요. 대박 났더니 이게 한국하고 해외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찾아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가서 여행도 가보고 이 나라 와서 뭘 하겠다 하는 그걸 알고 거기다 그 나라에 대해서 현지화를 하는 거죠.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실력을 갖추는 거죠. 내가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도 배우고 그 나라에 뭐가 부족한 건지 뭐를 가져가면 좋은 건지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진짜. 내가 준비를 한 1, 2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여행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좀 가이드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외 청년들은 이 국내에서만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많아요. 네. 특히 청년들은. 그러니까 해외가 훨씬 나라가 많고요. 훨씬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가능하면은 대기업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가려면은 큰 배로 가는 게 좋아요. 작은 배가 나가서 좋아요. 그렇죠. 글로벌은 태평양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웅덩이가 호수로 열리고 저 바다가 열리는 거니까 바다로 열린 데는 대기업들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또 장점이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가도 얼마든지 해외에서 그 위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대기업은 해외로, 국내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도 다 잘 사는 그런,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또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또 돈을 벌고 또 빈자리는 또 소기업들이 와서 또 채워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 한국의 전 세계 기업을 다 점령하고 국내에서도 키워서 해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외 갈 때 청년들이 필요한 거죠. 청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 열심히 하세요. 언어 잘하고 이러면 기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언어가 1번이에요. 언어를 알고 하면 일단 거리낌이 없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 나라 말로 소통이 되고, 그 다음 언어를 잘 알면은 정보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캐치업하게 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지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 정치 상황이 어떤 건지, 사회 상황이 어떤 건지 미리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아이템도 뽑아올 수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면은 고생은 뭐 5년, 뭐 길게는 10년 할지 모르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진짜 자신할게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가, 글로벌 마인드, 강인한 추진력, 진취성. 나는 절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글로벌 내가 위너가 되겠다. 위너가 되겠다. 준비도 내가, 언어도 내가 확실하게 해, 그 나라. 예를 들어 캄보디아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캄보디아 언어, 내가 현지인들하고도 얼마든지 소통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내가 너무 잘 알아. 연구 많이 했어.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내가 부닥쳐가지고 이 나라에서 내가 뭘 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가능해요. 캄보디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캄보디아의 그 수도에 가면은요, 한국이 우정의 다리라고 한국이 돈을 지원해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구 중심이에요. 그다음 다리를 2개 놓는데 여기 섬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지금은 연결이 안 돼가 안 돼. 다리를 2개 딱 놓으니까 이쪽은 한번 보세요. 이 다리를 놓는 순간 이쪽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까 개발 경험 아셨잖아요. 다리가 되는 순간 이게 연결이 되면은 그쪽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거 해가지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다니까. 기회가 널려 있어요. 캄보디아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다 기회가 많아요. 그 대신 처음은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 가서는. 그래서 언어,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을 미리 공부도 좀 하고 하는 준비를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훨씬 위험이 덜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여기 한국에 또 익숙해가지고 거기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우리 요 청년들은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의지.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글로벌 거대 기업에 내가 CEO 하겠다. 이런 식 자신감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필리핀 남들은 위험하다 그러죠. 안 그래요. 가보서 또. 그 위험을 회피하고 하면 또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서 그래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스리랑카가 저게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IMF. 이게 IMF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돈으로 돈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졌어요. 2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벌써 가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최고 요지에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아파트가 5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그걸 2개를 사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원을 받고 나면 각종 규제도 하고 또 금리도 올리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또 올라가요. 네. 진짜요, 이게.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지 않고 국내만 있으니까 국내는 쉽게 말하면 이게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러면 또 결혼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먹여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 늦어지니까 또 출생이 또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니까 과감하게 글로벌로 나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거는요. 이제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에 대학에 공동화가 많이 생겨요. 이 지역 대학을 창업센터로 만들어야 돼요. 창업센터. 그러니까 대학 가면서부터 전공불문, 내가 일본어학과라도 일어 전공하더라도 일본어 잘하면 일본 정보 알아가지고 창업을 뭘 할까? 일본하고. 어? 내가 아까 랭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어 내가 너무 잘하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할 비즈니스가 되게 많아요. 일본은 IT 쪽에 발전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한국 걸 들고 와서 일본에서 IT 접목해서 비즈니스 얼마든지 가능해요. 선진국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일본도 안 가고 국내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학 1학년 때부터 창업하고 수업 들으면서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내고 그래서 그걸 창업을 시작하고 작은 돈을 들이고 하는 방법이 많아요. 4, 5강을 기대해 보세요. 4, 5강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꼭 취업을 하도 좋고 취업을 하지 않으면 창업을 해도 좋고 또 취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창업하는 거는 더 좋고 저처럼 30 몇 년 하고 창업을 해도 또 늦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 대신에 얼마나 우리 생각이 이 마인드가 글로벌 마인드에서 진짜 1등 제품을 만들고 혁신을 하겠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마인드를 찾아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찾고 하다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 글로벌 시대니까 가능해요. 한국만 있어도 안 되죠. 한국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해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고 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의식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갖추면 돼요.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왜곡되어 있죠. 너무 국내만 앉아가지고 집에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해외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여행도 좋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봉사도 해주고 하다 보면은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눈에 보여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나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해외 쪽에 아주 많이 널려 있는데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너무 국내 지향적으로 국내만 앉았던 청년이든 누구든 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위기, 기회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기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위험이 훨씬 크지만 그 위험을 잘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문제예요. 과감하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기회가 해외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국은 진짜 그래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한 데다가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언어가 1번입니다. 언어. 그 나라 가려면 언어를 계속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은 그 문장을 그냥 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언어를 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쭉쭉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창업은 길이다. 창업은 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부분에 대해서는 4강, 5강에서 하는 비즈니스 전략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 같으면 돈이 없어요. 꼭 그 나라를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외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코트라에 만들어 놨어요. 코트라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돼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진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그 나라에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해요.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 올 때 그분들 만나면 돼요. 내가 밥 사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대문 가서 밥 한 번 사주고 이러면 작은 돈을 드리고도 그 사람하고 네트워킹이 돼요. 네. 네트워킹이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이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 나라 전통시장도 보여주고 뭐 밥도 좀 사주고 이러면 이 사람하고는 이제 앞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현지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현지에 가서 내가 가서 만나려고 하면 왜 만나야 되나 이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을 그 주선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만나가 인터뷰를 하겠다. 뭐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만나게 되고 작은 선물을 주면 돼요. 작은 선물. 제가 많이 쓴 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냉장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 가면은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해요. 자석을 붙이는. 그걸 내가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씩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장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 그 사람은 늘 붙여놔 놓고 한국 가면 코리아 같으면 저를 생각한대요. 네. 그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외 안 나가더라도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서 세미나 가서 만나고 또 자기가 랭귀지를 배워놓았으면 그 사람도 써먹으면은요. 이 사람 깜짝 놀래요. 우리도 그래 해외 가서 한국말 잘하면 어이구 하고 연락도 주고 하면 한국 오면 또 연락해라 이렇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해외에 있는 인사도 활용하고 해서 네트워킹을 계속 강화를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4, 5년 하면은 되겠어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안 해서 그런 거죠.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나라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나라만 확실하게 잡아서 글로벌 나가겠다 해도 이거는 충분히 돼요. 충분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 한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개발은 안 되면서 그 나라 국민성이 건전하고 될 만한 나라가 최고 좋아요. 네. 치안이 좋고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나라를 베트남으로 잡게 돼요. 베트남.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갔는데 BBQ를 그 필리핀 중심가에 했는데 한 달에 거의 1억을 벌어요. 진짜 이게요. 한국 BBQ를 들고 간 거죠. 그래서 BBQ 회사하고 해가지고 필리핀은 내가 독점권을 달라.
그래서 1호점 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1억을 벌고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몇 개 하고 나면 또 프랜차이즈 주겠대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BBQ를 안 주겠지만 해외에서 BBQ에서 프랜차이즈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본인의 어떤 의지, 윌링,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해외 가서 더 잘해요. 국내에 있을 때보다. 한 10년 고생한다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은 한 10년 지나가면 딱 기업가가 돼가지고 진짜 많은 돈도 벌고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안 해서 문제지. 안 하면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많다.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킹이 진짜 중요해요. 해외는. 네트워킹을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젊은 분들 같으면 난 대사관 가서 좀 일을 하면서 거기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 만나는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되면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누구든지 알아요. 아, 진짜 고맙다. 이 한 코리안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 유력자한테 너무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그 나라의 이 법 제도라든지 규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뛰어넘고 본인이 극복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청년들은 훨씬 성공할 기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가능해요. 아이템만 잘 잡고 컨셉만 잘 잡고 아이디어만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이디어고 해외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최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킹. 해외 가서 만나는 사람들 잘 주는 거죠. 성심껏 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해주고 뭐 선물도 짠 거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 자기의 안전만 회피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가서 그 나라에 뛰어들어서 그 나라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성공합니다. 한국인 가능합니다. 우리 이 한민족의 DNA 대단합니다. 이걸 왜 죽이냐 이거죠. 국내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나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첫째는 그 준비가 정신무장이죠. 마인드. 투철하게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진짜 성공할 거야. 그 다음에 랭귀지가 중요합니다. 랭귀지만 한국말 하듯이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그 나라 말을 한국말 하듯이 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성공합니다. 랭귀지 준비하고 그 나라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나중에 비즈니스 전략에서 제가 얘기하던 이런 것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기술 창업을 한다든지 안 가면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 해외로 가고 하는 그런 나중에 4강, 5강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만 잘 알고 뛰어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나이 불문, 상황 불문입니다. 의지, 준비사항 몇 가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인드만 일깨워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서 여러분 가운데서 글로벌 거대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 됩니다. 계속 커갑니다. 국민소득도 계속 한국처럼 성장할 거예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어디가 기회가 많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2강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한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또 현지에 가서
실제 경험도 하고 또 준비도 국내에서 준비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글로벌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가는데 1등이 되자. 1등만 되면은요, 진짜 거의 뭐 100% 성공합니다. 1000% 성공합니다. 1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시죠? 네. 예, 3강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 1등이 어떻게 하면 1등이 되냐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강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